일장이라고 준비했어. 어쨌든 오늘은 숙제를 그래도 조금 해와서 다행이고. 진짜 A 주시면 돼요. 저도 A 주세요. 너는 A지. 1번까지. 너? 프리? 어쨌든 얘들아 우리 미분계수 진도를 나갈 테니까 좀 펴봐라. 오늘은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미분을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다 수학을 한 게 요거 하려고 지금까지 한 거야. 그 초등학교 때부터 수원까지 해서 이 전 단원까지 다 미분하려고 하는 거지. 미분하고 적분 배우려고. 그래서 너네 대학 가면은 수학체를 받잖아. 이과 가면 첫 단원이 이제 바로 미적분학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요거는 그거를 위해서 배우는데 어쨌든 뭐 학과마다 뭐 쓰는 방식은 다 다르지만 어쨌든 다 쓰고 문과가도 경제학과 경영학과는 계속 쓰고 아무튼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중요한 거고. 근데 어쨌든 미분은 목적은 그런 거야.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뭔가를 구입을 하고 싶어. 내가 뭐 집을 산다. 뭐 예를 들어서 집을 사는데 아니면은 뭐 그 외에 뭐 그래 뭐 일단 집을 사는 걸로 하자. 야 집을 사는데 막 그 이제 막 전에 이제 너희들이 집의 값이 어떻게 됐는지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막 조사를 해본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막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이제 한 집의 현재가 막 이런 거지. 현재 상황이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얘가 이렇게 오른다 그러면 지금 사야 되고 얘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나중에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예측하는 거야. 예측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미분이라는 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걸 예측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예측을 할 때 우리가 그냥 예측을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조사들을 해가지고 요걸 찾아내는 거지. 요 시점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를 보고서 예측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이 지금 현재가 요렇게 되니까 이 이유값을 모르잖아. 그런데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이 이유로 증가하는 거지. 그런데 요 시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접선의 기울기가 그래 중요한 거야. 그래서 미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그 현재 이유 값을 어떤 특정 시점 이유 값을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내고 조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래서 지금 미분계수와 도함수의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들이다 갑자기 막 접선의 기울기를 배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접선의 기울기 배우는 이유가 그거야. 저렇게 해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뭐 실생활에서는 이런 거고 지금 여기 이제 수초도 그렇고 미적분도 그렇고 둘이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너희들은 미분의 목적은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하면 돼. 첫 번째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내가 이 집값이 변하는 거를 뭐 이렇게 될지 예측한다 그랬잖아. 그게 결국은 그래프 그리는 거거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속도하고 가속도 찾는 거. 그러니까 딱 요 두 가지야. 그러니까 미분의 목적은 수투도 그렇고 미적분도 그렇고 저 두 가지밖에 없어. 그래프 그리는 거와 속도와 가속도 찾는 거.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게 사실은 저거 예측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필요한 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일단 목적을 알아야 공부를 하니까. 근데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 보니까 요 미분 쪽에서 다 그 하나당 용어들이 다 두 개씩 있어. 이름들이 두 개씩 나오는 게 저 첫 번째 목표냐 두 번째 목표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른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일단 근데 뭐 너희들
처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어차피 여기까지만 일단 알아도.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나오는데, 평균 변화율은 결국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한 건데, 어쨌든 평균 변화율이란 뭐냐면 우리 기울기야.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두 점이 있을 때, 이렇게 두 점이 있을 때, 요거 기울기가 이제 평균 변화율이지. 그래서 근데 요게 이제 아까 말했지만 요렇게 목적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름이 두 개야. 평균 변화율 혹은 평균 속도. 그래서 요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근데 결국은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율은 아니 저 밑에 것까지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요 두 개가 똑같은 얘기다. 평균 변화율하고 평균 속도하고 똑같은 얘기야. 그리고 그냥 두 지점의 성분의 기울기야. 알겠지? 저거는 그냥 성분의 기울기라 생각하면 되고. 근데 이제 평균 변화율이 중요한 게 우리는 순간 변화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순간 변화율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른 이름으로는 순간 속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순간 변화율은 그냥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 값이야. 그래서 여기 앞에 평균 변화율 식에 이렇게 극한이 붙으면은 이 극한 값을 구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앞으로는 F'A라고 쓰고, 그래서 요게 이제 요 놈의 극한값이지.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그런데 요거는 요 B가 이제 이렇게 막 온다는 얘기잖아. B가 여기 오면은 직선이 이렇게 됐다가 B가 그러니까 여기 달라붙기 직전인 거지. B가 여기 달라붙기 직전에는 요 성분이 이렇게 돼 있었으면 달라붙기 직전에는 기울기가 이렇게 접선이 된다 이 소리지. 그래서 여기 요 x는 a에서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지. 요 f'(a가) 바로 요놈 x는 a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야 되는 이유가 아까도 말했지만 접선의 기울기를 알아야 저 그래프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순간 변화율인데, 그래서 요 놈을 우리가 x는 a에서 미분 계수라고 부르고, 근데 미분 계수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 x는 a에서 접선의 기울기긴 한데 이게 또 접선의 기울기가 아닌 경우도 있긴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뭐 미적분에서 나오는 거고, 뭐 지금은 그냥 접선의 기울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저렇게 되고, 얘가 이름이 그러니까 이름이 많지. 순간 변화율, 순간 속도, 미분계수, 이게 다 똑같은 이름이야. 그래서 우리가 저 극한값. 근데 얘는 알겠죠? 여기 극한이잖아. 그러니까 극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극한값을 구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 전 단원에서 극한 때 했지만 극한값이라는 거는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사실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얘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어떤 식을 미분해가지고 그 미분값을 구해서 이제 요 F'를 구했잖아. 근데 그 계산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분법 공식을 너희들이 이제 쓰잖아. 이제 배웠던 사람들 우리 x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돼가지고 그냥 극한값이 나오잖아. 아니 그러니까 미분계에서 나오잖아. 근데 이거는 그냥 계산을 통해서 하는 거고, 사실은 요 극한이라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 F'A라는 애가 얘는 극한값이야. 얘가 극한값이기 때문에 단순히 계산해가지고 집어넣은 값이 있을 수도 있거든? 근데 얘는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아까 그게 무조건 접선의 기울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무슨 말 그래?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함수식이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렇게 아주 대칭으로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대칭으로 생기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놈들은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다 구해지잖아. 그럼 여기서 있잖아.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요거거든? 요렇게 휘어져서 만나는 애는. 근데 얘는 그럼 F'A는 없어. 이런 애는. 왜냐면 여기 미분이 안 돼. 이거 아직 안 배웠죠. 근데 미분이 안 돼서 이런 거는 F'A가 없는데 접선에 있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꼭 접선의 기울기가 100% 맞는 건 아니야. 이건 다시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어쨌든 그렇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알겠지? F'A가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 미분계수면서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저 순간변 이제 저 미분계수를 막 하다 보니까 이 지금 여기는 우리가 특정한 이제 A 값일 때만 지금 막 한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일단 이 형태를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단 말이야. 여기서 내가 B-A를 H로 취향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B가 A로 가면은 H는 0으로 가잖아.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그럼 B는 A 플러스 H가 되고 FA는 그대로 있단 말이야. 이렇게 바뀌겠지? 이것도 F'A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형태 이 두 가지를 다 외우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F'A인데 이렇게 H로 쓴 이것도 F'A야. 그러니까 이거 H는 바로 그 X 값의 변화량인 거지. X 값의 변화량 B-A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특정한 값에 대해서 구한 거고, 여기 A에다가 이제 특정한 값이 아니라 모든 실수가 될 수 있게 변수로 이제 바꾸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는 그걸 바꾼 결과가 이제 도함수인데, 그 단계가 평균 변화율이 있었고,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구해서 우리가 미분계수라는 걸 찾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미분계수의 그 A 자리에다가 이게 이제 이건 특정한 A였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변수로 일반적인 값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바꾼 거, 요게 이제 이름이 도함수야. 근데 이거를 바꿨다는 거는 이런 거야. 그게 뭐 사실 그렇게 엄청 중요한 거. 어떤 fx라는 함수가 x 제곱이 있잖아. 그러면 내가 얘를 x는 1에서 미분계수니까 f'1을 찾고 싶단 말이야. 그럼 f'1을 찾고 싶으면 h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이제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저기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지금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항상 극한으로 구해야 되는 거. 원래 정의에 따르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요 극한으로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 이제 2h랑 h 제곱이 나오는데 약분돼서 2 이렇게 되잖아. h 제곱자리에는 약분돼서 h가 남아서 0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얘는 이제 2 곱하기 1 형태가 됐고 f'2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똑같은데 여기 2로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요 과정을 거쳐서 얘를 구할 때 얘는 이제 2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형태로 바뀌는 걸 알게 된 거야. 요거 이제 1 플러스 2h 2 플러스 h 제곱이면은 얘가 이제 4h 플러스 h 제곱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되니까 여기서 4가 남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x가 3이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했더니 2 곱하기 3이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게 된 거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 원래 특정한 값으로 a 자리에 1, 2, 3 이렇게 들어가던 걸 우리가 이걸 x로 바꿀 수가 있잖아. 2x라는 형태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야, 얘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저 a 자리에 특정한 값으로 1, 2, 3, 4 이렇게만 원래 들어갈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얘가 이렇게 일반적인 함수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서 여기 이제 특정한 a였던 거를 일반적인 해로 그냥 이렇게 바꿔서 넣은 거지. 일반적인 변수로. 그게 이제 도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지금 저기서 얘가 이제 이름이 도함수란 말이야. 도함수.
이게 이제 도함수인데 얘는 결국은 그거지. fx에 쟤네가 다 하나하나가 접선의 기울기라 했잖아. x는 a에서. 그러니까 얘는 fx에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f'x라는 애는 그 뭐 막 엄청 특별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fx를 우리가 요렇게 저 과정을 거치는 게 이제 미분을 하는 거고, 요 과정이지. 이게 이제 미분을 하는 거고, 결국 fx를 미분하면 f'x가 되는데, 그럼 f'x가 뭐냐면 그냥 일단은 이거야. 그냥 fx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함수인 거야. 그치? 근데 이게 함수긴 한데 어쨌든 너희들이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얘는 함수지만 극한값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 극한값이야.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존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존재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저 도함수 역시 마찬가지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쨌든 너희들이 외워야 되는 건 저거지. 어쨌든 첫 번째 평균 변화율은 두 지점의 선분의 기울기. 그런데 그 평균 변화율을 가지고 극한값을 구한 것이 순간 변화율인데, 그 순간 변화율은 그 x는 a에서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부르고, 얘는 이제 식이 두 종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이런 형태와 이런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 요렇게도 쓰고 요렇게도 쓰는데, 요게 이제 바로 x는 a에서 미분계수고 x는 a에서 fx의 접선의 기울기다. 접선의 기울기인데, 그 여기 이제 a 자리에 특정한 값들만 들어가서 계산을 했었는데, 우리가 저걸 함수로 바꾸기 위해 여기에 그냥 변수로 바꿔놓은 놈, 그 바꾼 놈이 도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요렇게 이제 흐름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과정, 처음 fx를 시작해갖고 fx 가지고 요 과정을 거치는 거를 우리가 미분이라고 하는 거고, 그 미분을 한 결과가 바로 f'x다. 그게 이제 도함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애인데, 우리가 fx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함수인 거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함수만 알면 fx를 찾을 수 있지.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fx를 알고 나면서 얘를 찾는 거니까, 아까 저 목적에는 안 맞지만 이제 적분을 한다는 거는 여기서 f'x로 fx를 찾는 거꾸로 가는 거니까, 적분은. 그래서 이제 미적분이 같이 그렇게 연관이 되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흐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도함수라는 거를 표현할 때 요게 바로, 그러니까 f'x라는 그 표현도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dy dx 요렇게 표현도 하고, 근데 이거는 dx분의 dy는 아니긴 한데, 이게 dy dx 이렇게 읽기는 하는데, 사실 나누기랑 성질은 똑같아가지고 뭐 사실 dx분의 dy라고 한다고 뭐 틀리는 건 아니야. 그리고 근데 요렇게 쓰거나 요렇게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요렇게 쓰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은 요렇게 쓰거나. 근데 요거를 그럼 관찰해 보면은 얘하고 얘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고 얘하고 얘하고 비교를 해보잖아. 결국은 요 프라임이라고 하는 애가 요거야. 그러니까 d dx 얘가 프라임인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요게 미분했던 뜻이지. 저게 미분을 했던 뜻이야. 그리고 요게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함수지만, 아까 내가 이렇게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접선의 기울기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고 속도가 찾는 거. 얘가 바로 이제 저 두 번째 기준에서는 속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다. 그래서 요거, 야, 그래서 이거 만약에, 그러니까 요게 요거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 이게
두 번 미분을 하잖아. 그러니까 두 번 미분을 하면 당연히 이렇게 쓰면 이게 편한데 요거 기준으로 두 번 근데 이게 이 프라임으로 하는 게 이게 이제 뉴턴이 처음 발견했을 때 걔가 쓰는 방식이야. 근데 이 ddx 왜 저렇게 두 가지로 하냐면 나중에 지금 여기 사실 수투에서는 이거를 dy dx로 쓰나 f 프라임으로 쓰나 y 프라임으로 쓰나 차이가 없거든. 근데 미적분으로 가면은 반드시 이렇게 써야만 하는 게 생겨. 미적분으로 가면 반드시 저렇게 써야만 하는 경우가 생겨. 그래가지고 저거를 알아둬야 돼. 근데 어쨌든 간에 얘가 이렇게 되잖아? 그럼 프라임이 두 개잖아.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요걸로 쓰고 싶으면 여기 이게 있고 여기에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이게 두 번 미분을 한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요거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요것도 사실 미적분 내용이긴 한데 D에다가 제곱 붙이고 얘는 두 개 다 제곱이라는 얘기를 해서 이렇게 써. 이렇게 해서 두 번 미분한 건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한 건 프라임 이렇게 두 번 붙이거나 d dx가 미분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붙이거나 그래서 요렇게 가는 거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너희들이 외워야 되는 거는 어쨌든 저런 거야.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보함수, 그다음에 얘를 나타내는 이런 거. 여기까지 이렇게 요거는 머리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저 D 얘를 좀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사실 F 프라임에서는 뭐 저렇게 썼기 때문에 쟤는 별게 없는데 그러니까 요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요거하고 이제 DY하고 두 개가 있잖아. 저거를 갑자기 나눠서 만들었잖아. 그러면은 얘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그 x 값의 차이인데 우리가 그 델타 x도 있잖아요. 이 델타 x도 요것도 x 값의 차이야. 그러니까 dx도 x 값의 차이고 델타 x도 x 값의 차이인데 우리가 이 델타 x랑 차이점 여기에 이제 x1이고 여기 x2가 있으면 x2 x1 값 요 차이가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요거지 b a 값. 그러니까 사실 얘가 요렇게도 쓴단 말이야. 델타 x 얘는 y 값의 차이 델타 y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델타 x인데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런 식으로 실제 차이라서 이게 실제 값이거든. 그러니까 큰 것도 나오고 작은 것도 나오고 뭐 이런 놈이야. 저 델타 x는 실제 차이이기 때문에. 근데 이 dx는 x 값의 차이긴 한데 무조건 작은 값. 그러니까 되게 작은 x 값의 차이야. 그러니까 dx라는 애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지. 우리가 아까 저 b가 이거 a로가 달라붙을 때 뭐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a가 있고 만약에 b가 여기 있었어. 그러면은 요 두 개 여기서부터 요 거리는 델타 x야. 그런데 요 b가 아까 이제 이게 극한 우리가 이렇게 b를 a로 보내버리면 여기 달라붙기 막 이렇게 직전이 될 거 아니야 a랑. 근데 극한이라는 개념이 b가 a가 된 건 아니잖아. 되게 직전이지. 그런 값의 차이가 이제 이 dx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저 그 값의 차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밑에 그게 깔린 거야. 그거의 기준. 그러니까 얘는 그런 작은 차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dy는 뭐 굳이 이거는 뭐 일단 지금 불러도 되고 이거는 그래서 dx는 그런 차이다. 그래서 dy는 사실 뭐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한 y값이랑 실제 y값이랑 차이긴 한데 어쨌든 저것만 알아도 왜냐면 저거는 나중에 우리 적분할 때 저 개념을 쓸 거라서.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다. 흐름은 알겠지? 그래서 내가 지금 평균 변화율이랑 이제 미분계수 그거까지 2번까지 얘기를 해준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이제 29페이지 3번을 봐야 돼. 이제 이것들을 이제 실제로 미분계수
공식들을 이제 우리가 외워야 돼.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만 여기서 그 3번에 이제 첫 번째 보면은 이거는 당연한 거야. 이거는 우리가 이미 내가 아까 H를 B-A를 H로 취합했을 때 이게 F'A가 된다고 그랬잖아. 그치?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은 여기에 거기 두 번째 거 뭐 이렇게 P가 곱해진 거야. 이렇게 곱해졌잖아. 그러면은 요게 근데 너네 우리 아까 여기 치환시킬 때 봤지만 우리 얘는 H는 있잖아. 요 B-A를 치환을 시킨 거야. B-A를 H로 치환을 시킨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여기가 다른 게 들어갈 수 없지. 이게 두 개가 다르면 안 돼. 그렇잖아. 그래서 요거를 저 안에 들어있는 놈이랑 얘는 무조건 같아야 돼. 요게 무조건 같아야 되고, 그러면 처음에 어떤 P가 들어왔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요렇게 맞춰주면, 근데 이렇게 맞춰줬다고 무조건 미분계수가 되는 게 아니고, 얘가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거든. H가 0으로 가면 PH도 0으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요게 이렇게 바뀌면 이제 얘는 결국은 큰 틀에서 요게 0으로 가고 여기가 이렇게 똑같아진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분계수가 되는 거지. 아, 그러면 그 앞에 거는 F'A가 되고 P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최초 시작하는 미분계수 정의는 요거고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인데 여기에 서로 다른 놈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얘랑 이렇게 똑같아져야 되고, 그리고 똑같아지는 걸로 끝이 아니고 0으로 가야 돼. 걔가 0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F의 A 플러스 이렇게 생겼다. 예를 들어 이렇게 되고 H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그런데 H가 0으로 간다. 그러면은 H 플러스 1은 0으로 안 가고 1로 가는 애잖아. 그러니까 저런 놈은 미분계수가 아닌 거지. 이런 놈. 알겠지? 이런 놈은 미분계수가 아니고, 물론 다른 극한값은 구할 수 있지만 저건 그냥 극한값이 나오는 거지. H이 없으면. 그렇지? 근데 어쨌든 미분계수는 아니라는 얘기지. 알겠니? 미분계수가 되려면 요렇게 세 개가 다 맞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0으로 가고 두 개가 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일반화 되면은 우리가 H가 0으로 갈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는 너희들이 근데 매번 할 때마다 저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QH다 이렇게 되면은 Q분의 P F'A가 되는 거야. 여기다가 이제 P로 바꾸고 P 곱하고 Q분의 이렇게 나눠줘야 되니까 Q가 빠져야 되지. 그래서 요렇게 요거 분의 요거 F'A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빨리 풀려면 저런 건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온 거는 요것도 외워야 돼. 이거 빨리 풀려면. 얘가 저기 이제 뭐 공식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A 플러스 PH 이렇게 해준 거야. 이렇게 해서 FA를 지금 한 번 더하고 한 번을 빼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처음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이제 요만큼은 방금 했지만 P 곱하기 F'A가 되는 거고, 빼기 요 뒤에 요렇게는 마이너스 Q 곱하기 F'A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합쳐서 P 플러스 Q의 F'A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는 그냥 3번은 외워야 된다.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 공식, 응용 공식 두 번째 거 있는데, 그거는 어차피 우리 그렇게 안 풀 거라서 그건 안 외워도 돼. 여기서는 이제 그 두 번째 공식에서는 당연히 요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x가 a로 갈 때 요게 f'a다. 요거까지만 알아두면 되고 그 밑에 것들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풀 거라서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일단 그 위에 그 미분 공식, 응용 공식 첫 번째 거는 외워야 되고 두 번째 거는 안 외워도 돼. 그래서 어쨌든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미분계수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사실 이제 여기가 이게 겁나 중요해. 도함수 거기 내가 3번에 도함수 거기 도함수 정의는 얘기해줬지. 그 쓴 형태가 이제 나랑 조금 다른. 야 근데 거기서 얘들아 그 F'A 할 때 그것도 알아둬야 돼. 거기에 보면은 걔는 델타 x를 썼어야 되니까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요거 있잖아. 요게 f'x인데 요거를 요것도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요것도 f'x인 걸 알아둬야 돼. 요거는 간혹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왜냐면 h가 b-a 형태였기 때문에 x값의 차란 말이지. 그래서 델타 x인 거고 아까 말했지만 얘는 함수값 둘의 차이니까 y값의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얘도 f'x야.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함수인 거야. 그리고 지금 요 과정이 미분이야. 미분법. 이렇게 하는 과정이.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일일이 모두 극한값을 찾아야 되지만 아까 내가 x 제곱 갖고 x 찾은 거 그렇게 했었잖아. 근데 이제 거기 너희들은 이제 우리는 그 공식을 써서 해야 되지. 거기 미분법 기본 공식 2번에 보이지. 이제 그걸 외워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다 그 공식에 넣어서 찾은 거야. 그러니까 미분법 공식은 결국은 그 아까 미분계수 정의, 그러니까 미분 도함수 정의 있지. 거기 식에다 다 넣어서 찾은 거고. 근데 이제 너네들이 여기 책에 이렇게 나온 거를 이제 헷갈리면 안 돼.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y는 x n제곱이라는 애를 미분을 하면은 y 프라임은 n 곱하기 x의 n-1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지금 미분한 결과가 이건데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 지수 앞으로 빠지고 n-1제곱이 되지. 이게 이제 미분을 우리가 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들이 근데 알아둬야 되는 거는 이게 이렇게 바뀌면 되게 x만 미분된 것 같잖아. 근데 요거는 y도 미분이 된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그 x 미분하면 x는 1제곱이니까 1 빠지고 0제곱 돼서 1이 되잖아. 이렇게 우리 x는 미분하면 1 되겠지. 요게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너희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게 이제 미적분에서 초반부에 애들이 헷갈리는 이유인데 미적분에서는 음함수 형태를 다 미분은 요게 얘도 미분이 되고 얘도 미분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y도 미분이 됐고 x도 미분이 된 건데 그 y 옆에다가 이걸 사실 단 거야. 이렇게.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달 수도 있는 거냐면 y를 미분해서 얘는 y가 미분됐다는 뜻으로 이렇게 달고 n 곱하기 x n-1제곱해서 x가 미분이 됐다는 뜻으로 이렇게 달기도 해. 그럼 이렇게 달면은 결국은 요거 dx로 다 나눠버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게 결국은 y 프라임이랑 똑같아서 얘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요 과정을 거치면 y도 미분이 되고 있는 거야. x만 미분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이것도 그럼 미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y는 뭐 예를 들어서 x 세제곱이다. 그러면 y 프라임은 3x 제곱 이렇게 되지만 이런 건 이렇게 되지만 예를 들어서 y 제곱은 x 세제곱이다. 요거를 미분을 하잖아. 그럼 y도 미분이 돼서 2y가 되고 x도 미분이 돼서 3x 제곱이 되는 건데 여기 뒤에 y 프라임이 이렇게 하나 더 붙는 거야. y 뒤에는 아니면 이렇게 y 뒤에는 얘가 붙고 x 뒤에는 이렇게 붙던가. 그래서 요거 y 제곱은 x 세제곱을 미분한 결과는 y 프라임은 2y분의 3x 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분을 한다는 거는 여기서는 지금 x도 변수고 y도 변수잖아. 저기 상수항은 n밖에 없지. 그렇기 때문에 변수들은 다 미분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변수들은 다 미분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고 그래서 거기 미분법 기본 공식들을 외우면 돼. 그래서 상수항은 미분되면 0 되고 x n제곱은 미분하면 n 곱하기 x n-1제곱 되고 그 다음에 c 달린 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빼기는 그냥 그대로 되는데 5번, 6번만 그 까먹었던 사람들 우리가 처음 본 사람들 잘 외우고 곱해진 거 미분하는 게 요상하게 생겼지.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쓰고 앞에 거 쓰고 뒤에 거 미분하고 이렇게 해야 돼. 곱해진 거. 그 다음에 3개 곱해진 것도 마찬가지야. 3개 곱해진 것도 한 개씩 미분되면서 3번이 더해지는 거야. 이건 4개도 마찬가지고 5개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게 왜 그런지 궁금한 사람은 거기 뒤에 31페이지 보면 다 있거든. 거기 다 그 미분계에서 그 식에다 넣으면 다 나와. 뭐 이거 증명을 하나도 안 중요하니까. 그래서 일단 그렇게 알아두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은까지 하면은 조금 기다릴 수 있어. 다 잘 수 있으니 얘들아 그거 공식도 외울 겸 그것 좀 해봐. 거기 그 101번 좀 해봐. 101번 빨리 방금 배운 거 읽으면서 101번 야 101번 그거 공식이 뭐랬어? 우리 그 2h분의 3h 이렇게 돼 있으면은 걔가 2분의 3 f 프라임 마이너스 2 요거랑 됐지? 그래서 이거 한번 물어보는 거다.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바로바로 풀 수 있으니까 하고 야 103번도 103번 봐봐. 103번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야 그거는 이렇게 바꿔야지. 왜냐면 우리가 미분계수라는 거는 x-2분의 fx-f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모양을 원래 좀 넣어놔야 돼. 요게 미분계수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미분계수 역수지.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x-2분의 fx-f 극한 빼먹지 말고 요게 f 프라임이 있기 때문에 얘는 특징이 요거 이렇게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됐다. 그럼 그거 뒤집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2x가 ux이기 때문에 2가 들어가서 4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문제 모양에 따라서 저 바뀌는 거는 저렇게 다 이제 바꿀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따가 근데 여기 요 책에는 사실 이런 형태가 많이 없고 내가 또 프린트 줄 테니까 그거를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가르쳐 줄 건데 얘들아 이제 우리 105번을 보자. 요거를 가르쳐 줄 건데 우리가 극한에서 이제 내가 앞으로 막 그런 거 안 한다 했잖아. 그런 거 근데 105번 전에 이걸 먼저 하자. 이거보다 좀
쉬운 형태. 130번.